집합금지로 동지들과 구호 한 번을 제대로 못 외쳐 답답해. 코로나 시국에 집합금지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투쟁조차도 할 수 없는. 임금을 자꾸 깎으려 해서 불안해. 기재부에서 이제 직무급제를 도입을 하려고 이제 기재부 지침 때문에 힘들어. 이 핵심은 기재부 지침의 문제라고. 인력 부족으로 괴로워. 현장 부족 인력 중환 요구사항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도 마음도 너무 다르니 지쳐. 신구의 갈등이 좀 심한 조직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산업 변화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두려워.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터를 빼앗아가는. 또 발전소는 2034년까지 60포기 중에 30포기가 폐쇄가 돼요.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고용구조가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도 직접 모여! 전화하라!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 생애 첫 파업에 벅찬 시간도 있었고 1000명의 조합원이 한뜻으로 모두 모여서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느끼고 노조의 힘을 더 크게 모으는 자랑스러운 일도 해냈습니다. 우체국 내 모든 민주적인 세력을 총망라하는 통합 노동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내 옆에 큰 힘, 공공운수 노조가 있었습니다. 조합을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느낀 것은 연대, 단결, 끝까지 연대할 예정입니다. 2021년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성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 설령 끝난다고 해도 정말 끝난 것일까요? 현재 코로나 위기가 인류를 덮쳤는데요. 사실 그 뒤에 이제 배경에 숨어 있는 더 큰 재난, 파고는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가 계속되고 생태계 파괴가 계속되면 새로운 또 전염병이 인간 사회를 덮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주의는 200년 만에 지구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들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전환을 자본은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국민의 고용과 소득 유지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에 집중돼 있고 170조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 등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으로 재벌 대기업만 살판 날이릅니다. 심지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에너지 산업 전환조차도 에너지 산업 민영화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정책은 직도입 확대로 가고 있습니다. 직도입 확대가 우회 민영화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더 확대될 거다. 정부와 자본이 손을 맞잡고 재벌 지배를 강화하는 동안 우리의 노동권은 안전할까요?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위기를 빌미로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방역을 이유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필수 노동자들의 과로와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닦고 소독하고 거리 두기 하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인사 조치하겠다, 고발 조치하겠다. 보호와 지원은 하나도 없이 불안하면서도 위험하고 또 부담되는 상황이었어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돌봄을 민간에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엄청난 코로나 적자를 핑계로 구조조정 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며 2020년 경사노위 합의를 명분 삼아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무급 도입을 경영평가 항목에 넣어 임금체계 개편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가 자본의 편만 들면서 개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회 속에서 고립된 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면서 경제가 회복돼도 불평등이 더욱 커지는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사회도 각자 도생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의 무리로서 이루어진 사회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지 않고는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사회적 가치라는 걸 이제는 우리도 인식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공공병원 병상이 전체 8.9%에 불과한데도 한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로 늘린 보건 분야 재정 지출은 GDP 대비 0.3%로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공병원의 역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정리가 이 시기에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혼란은 다음 차수에 또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쓴 돈, 즉 재정 지출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꼴찌입니다. 위기일수록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한국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간 위탁된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의 재공영화와 확대 강화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의 적자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정권과 관료들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의 운영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에 공공운수 노조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성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 기획재정부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정책, 재정을 틀어쥐고 재벌 대기업에 퍼주는 기획재정부, 직무중심 임금계약과 반노동 지침을 강요하는 기획재정부에 맞서 불평등 해소, 공공성 강화 예산 편성과 반노동 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6, 7월 기획재정부 집중투쟁으로 힘을 모읍시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국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과로와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이 충원돼야 하고
필수 노동의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도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실 저는 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규직임에도 복수노조라서 필수 유지 업무 제도로 파업권이 꽁꽁 묶여서 원청과 교섭을 못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서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특수고용이라서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서 노동조합이 종이 호랑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교섭,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초기업 교섭 등 산별 교섭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라는 하나의 조직에 뭉쳐져 있다. 그리고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졌을 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삶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위태로워집니다. 이에 올해 우리는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분야 최대 산별노조로서 전면적인 조직화에 나섭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으로 온갖 차이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약자와 같이 하고 배려하고 연대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의 정신보다는 각자 도생의 삶으로 세상이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가. 누구의 탓도 아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 말하기도 해결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13대 1로 최고 경.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 재편기입니다. 지방선거와 대선 국면에서 우리들의 요구를 세력화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24만 조합원들의 요구가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넓혀가야 합니다. 5년 전 그때 우리가 촛불혁명의 불을 밝혔던 것처럼 당당하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24시간을 책임지는 필수 노동을 하는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한국 최대의 24만의 산별노조,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공공운수 노조가 끝까지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위기 속에 전염병 위기 속에서 공공운수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파업을 포함한 공공필수 노동자들의 외침, 24만의 힘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공공운수 노조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같이 하는 것만이 이 전체 사회 전체를 올바르게 그리고 노동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공모하는 게 아니냐. 대량이고 자행하는 문체부를 비판한다. 공무직본부가 좀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올 한해 좀 더 강화해 나가고 그런 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지금 단계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24만 공공운수 노조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각자 도생을 넘어 24만 총궐기로 우리가 한국 사회 대전환의 길을 엽시다. 올해 공공운수 노조는
사회 공공성과 노동 인권을 위해서 힘차게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의 투쟁을 바탕으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힘차게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투쟁!